안녕하십니까, 양 사장입니다. 지난해 LG가 역시 정규리그 3위를 거두고 1위에 가까운 3위를 거두고 3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 지은 데는 역시 이 투수진의 활약, 그 중에서도 불펜 투수들의 활약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리그 탑을 찍었고 2위, 3위와 격차가 많이 나는 모든 수치가 그랬기 때문에 타격이 안 좋았어도, 그리고 선발이 이 켈리를 제외하면 꾸준히 나오는 선발 투수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수들도 있긴 했지만 수아레즈나 임찬규나 이민호나 이 시즌 초 그리고 시즌 중반 막판에 자리를 비운 적도 있었고 또 기복을 보인 적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선발진에도 좀 구멍들이 많았는데 이 구멍들을 불펜진이 훌륭하게 잘 메워줬거든요. 그래서 2022년에도 아무리 타격 쪽에 보강을 하고 선발 쪽에 선수들이 반등을 하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강점인 불펜진이 무너지면 또 도루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불펜진이 또 어느 정도 작년만큼 압도적인 퍼포먼스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리그 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펜진도 김진성을 영입하면서 뎁스 강화를 했고, 또 새롭게 추가할 선수들도 있고 돌아오는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얼마 전에 기사가 났었죠. 네, 기사를 통해서 이 경원호 코치의 인터뷰가 실렸는데, 경원호 코치의 말을 빌려서 내년에 볼 수 있는 선수들, 또 불펜진에 추가할 선수들은 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해 활약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불펜진이 지난해 576과 3분의 1이닝 소화했습니다. SSG 랜더스에 이어서 리그 2위로 많은 이닝을 소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3연투를 지향하고 멀티 이닝을 자제했기 때문에 최다 이닝 투수가 이정용 선수인데, 이정용 선수도 70이닝 조금 안 되게 던졌거든요. 사실은 이마저도 송은범 선수가 부상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더 관리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송은범 선수가 나간 부분을 메우느라 후반기에 조금 무리한 부분이 있었던 이정용 선수인데, 이정용 선수를 제외하고 2021 시즌에 1000구 이상 던진 중간 개투가 한 명도 없습니다. 리그 전체에 20명이 있는데 LG에서는 이정용 선수만 들어가 있고, 그만큼 LG가 멀티 이닝이나 3연투 이런 것도 잘 지켜서 운영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역시 이 누적 투구수와 같은 투수에게 무리가 갈 수 있는 수치들도 다른 팀에 비해서 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왜 이 혹사 방지가 중요하냐 하면 또 그동안에 많은 이 감독들이나 코칭 스태프들이 투수들의 팔이나 어깨에 무리를 줘서 당장의 성적에 연연하다가 성적도 떨어지고 돌아와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등, 혹사는 사실은 최근에 현대야구에서는 지양해야 되는 게 맞고요. 혹사를 안 당하더라도 투수들이 피치 못한 경우에는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상 위험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라도 저는 시즌을 나면서 너무 초반부터, 특히나 초중반부터 무리하진 않았으면 좋겠고, 오히려 초중반에는 이렇게 분업화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중요한 이 시즌의 승부처라든지 혹은 단기전에 100% 혹은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불펜 투수들이 혹사가 없으면 발휘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지난해 처음으로 메인 투수 코치 역할을 맡은 경원호 코치를 필두로 이제 불펜 코치인 김광삼 코치, 그리고 퓨처스에 있는 김경태, 장진영 코치, 이렇게 4명의 투수 코치가 선수들 육성은 물론이고 이렇게 혹사 방지에도 신경을 쓰면서, 경원호 코치는 심지어 지난해 이 스포츠 서울에서 상을 주는 2021 프로야구 올해상 시상식에서 코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평판은 상당히 1년차 메인 코치임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았던 경원호 코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 시즌을 나면서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 불펜진 구성이 중요한 이유는, 아무리 뭐 전력 보강이 다른 쪽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전력은 좀 못해도 괜찮아, 이런 게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전력을 유지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제 기존 투수들이 언제 이탈할지 모릅니다. 아무리 부상 방지, 혹사 관리 신경을 썼다고 해도 투수들의 팔이 언제 탈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혹은 지난해 성우문 선수처럼 안타깝게 경기 중에 부상을 입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급작스러운 이탈에 또 대비를 좀 해야 되겠고요. 또 2022년 9월, 올해 9월에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리그 중단이 되지 않고 시즌을 하면서 대표팀 선수들은 대표팀에 차출돼서 나가는데, 여기에 만약에 뭐 정우영이라든지 고우석 이렇게 연령대에 해당하는 선수들이 간다면
기존 투수들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기간에 뒷문을 책임질 투수들이 8월까지 해서 필승조 선수들이 좀 이 역할을 나눠줘야 되고, 셋업맨 마무리가 했던 기존의 역할들을, 그리고 지난해와 같은 브레이크 기간이 없습니다. 지난해에는 전반기와 후반기 사이에 리그 중단, 올림픽 차출 등으로 인해서 브레이크 기간이 길어서 불펜 투수들이 관리를 해주고 회복을 해서 후반기에 조금 무리하더라도 올라올 때마다 좋은 내용을, 압도적인 피칭을 보여줬는데, 올 시즌에는 그렇게 길게 쉴 시간이 없기 때문에 144경기를 그냥 통으로 던진다 생각을 하고 투수 운용을 좀 더 계산적으로, 그리고 많은 양의 투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전원 필승조 구성이 상당히 중요하고, 질 때도 잘 지는 게 중요합니다. 투수를 많이 써서 지는 것보다는 한 선수가 좀 길게 던지더라도, 길게 던지고 퓨처스 있는 투수와 바톤 터치를 하더라도 이렇게 전략적인, 계산적인 마운드 운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시즌에 복귀하는 자원, 그리고 새롭게 합류하는 자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언급한 선수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일단은 팔꿈치 뼈 조각 제거 수술을 받은 두 선수의 근황입니다. 함덕주 선수와 백승현 선수인데, 이 팔꿈치 뼈 조각 제거 수술이 재활까지 3개월이 걸리는, 그렇게 투수들이 받는 팔꿈치 인대 접합이나 어깨 관절경 수술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간단한 수술이긴 합니다. 돌아다니는 팔꿈치 뼈 조각을 안고 던지는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또 제거하는 수술이라서 아마 100%의 몸 상태로 개막을 준비하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백승현 선수는 또 투수로 전향하고 첫 수술을 받았고 또 투수로서의 구력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경원호 코치가 이 언급한 복귀 시기는, 함덕주는 개막 합류하는 데 이상이 없지만 백승현 선수는 4월 말에서 5월 초에 복귀를 예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백승현 선수가 없더라도 기존에 추가하는 김진성이라든지 이정용, 이런 선수들이 좀 더 활약을 해준다면 백승현 선수가 좀 여유있게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함덕주 선수가 이제 우리가 5선발, 특히나 정한 선발이 없기 때문에 함덕주의 선발 가능성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함덕주 선수는 지난해 이제 선발이 구멍났을 때 잠깐 선발로 나오긴 했지만 선발로 오래 갈 수 없었던 이유가 이 손가락에 물집이 생깁니다. 이게 투구수를 제한을 해서 연투를 하고 멀티이닝을 소화하면 상관이 없는데, 일정 투구수, 이를테면 한 4, 50개가 지나가면 물집이 생겨서 더 이상 공을 던질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한 경기에 많은 공을 던지면 물집이 잡히는 스타일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물집이 생겼을 때 자연적으로 없어지면 다음 등판에 문제가 없는데, 이 물집이 좀 악화된 경우에는 또 정찬원 선수처럼 10일 로테이션을 돌려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함덕주는 돌아와서 필승조 역할을 하고 이 체인지업으로 여러 팀을 울렸던 것처럼, 두산 시절처럼만 해주면, 아직 나이가 젊은 선수입니다. 함덕주 선수 이제 27입니다. 만 27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함덕주 선수는 부활의 가능성을 낮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함덕주 선수가 좋은 모습으로 100%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개인 훈련도 등산을 비롯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함덕주 선수가 경원호 코치의 인터뷰를 빌려보면 9월에 정우영이나 만약에 고우석이 나가게 되면 두 선수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자원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칭 스태프의 생각은. 그리고 이제 다음은 송은범 선수 소식입니다.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인해서 이 수술 후에 긴 시간 재활에 매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십자인대 부상이 보통 운동선수들은 복귀까지 한 1년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다른 종목의 선수들도 십자인대 부상이 종종 있는데, 송은범 선수도 이제 올 시즌에 일단은 복귀를 하는데 생각보다 재활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6월에는 100%의 무릎 상태가 된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아마 100%의 무릎 상태로 회복이 되더라도 그동안에 이제 실전 감각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공을 던지기 위한 몸을 좀 더 끌어올리는 시간까지 합하면 아마 올스타 브레이크가 짧게 있을 텐데, 그때 끝나고 후반기에 합류하면 좋은 그림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송은범 선수가 이제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입니다. 지난해 정말 이 선발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5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내려가는 선발들 뒤에서 고생을 정말 많이 했던, 멀티이닝도 마다하지 않았던 이 송은범 선수였기 때문에 올해도 건강히 복귀해서 지난 시즌만큼 이 김진성 선수와 함께 베테랑으로서의 좋은 모습을 또 기대를 해보겠고요.
이 임정우 선수와 강효종 선수 이야기도 기사에 나왔는데, 이 임정우 선수는 몸 상태에 전혀 이상이 없는 상태고요. 또 정상적으로 스프링 캠프에 합류할 것으로 보이고 복귀일만 기다리고 있는 임정우 선수라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1군 마운드에서 공을 던진다면 2018 시즌 이후에 처음으로 공을 던지게 되는 것이고, 강효종 선수, 지난해 1차 지명으로 입단을 했던 강효종 선수의 소식도 나왔는데, 지난해 강효종 선수가 퓨처스에서 5경기밖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프로로서의 몸을 좀 더 만들고 이 투구폼도 팔에 무리가 가지 않는 투구폼으로 좀 더 수정을 했다고 하고, 또 부상을 많이 당할 수 있는 폼으로 고등학교 때 많이 던졌기 때문에 재활, 컨디셔닝 위주로 몸을 만드는 데 집중을 했다고 하니까 올해는 이제 불펜진에 정상적으로 합류를 할 것이 예상이 되고, 올 시즌 만약에 1군 엔트리에 진입을 한다면 재활 이후에 또 프로에서의 첫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정용 선수처럼 무리하게 선발로서 던지는 것보다는 일단 불펜으로 몸을 만들어 놓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대 중반이 돼서 선발에 도전을 하는 그런 그림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정용 선수도 이제 군복무를 해결하면 저는 선발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1차 지명으로 뽑힌 김대현 지금 군대에 가 있죠. 그리고 이정용 이제 필승조로 활약하고 있고, 강효종까지 이렇게 개투로 활약을 하다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선수들이 선발진을 놓고 경쟁을 해줘요. 워낙 이민호 선수야 처음 입단했을 때 이 선수들에 비해서 즉시전력으로 통했고, 또 몸도 굉장히 좋은 상태, 좋은 팔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선발로 투입하고 있고 지금도 선발로 잘해주고 있지만, 이 선수들은 혹사도 당했고 재활도 했고 수술도 했고 이런 경력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아마 접근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선수들 한번 알아보시죠. 상무에서 지난해 8월에 전역한 강정현 선수의 합류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전역해서 이제 몸에 잔부상들이 있어서 지난 시즌에 1군에 올라오지 못하고 아직까지 군보류 선수로 묶여 있는데, 이 강정현 선수가 온다면 불펜 쪽에서 좀 더 이 선수도 회전수나 묵직한 구위로 승부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또 투수진에 볼만한 선수가 하나 더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역 이후에 또 1차 지명 투수인 김영준 선수도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선수도 선발로 갈지 롱릴리프로 갈지 불펜으로 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아마 공 던지는 걸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2020년 9월에 깜짝 활약을 보여주고 바로 이제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한 성재현 선수도 이제 복무기간이 단축이 돼서, 사회복무요원이 원래 2년이었는데 복무기간이 단축이 돼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올해 6월에 바로 복귀를 합니다. 소집 해제를 하고 팀에 복귀를 한다면 아마 몸이 빠르게 만들어지면은 이 선수도 후반기에 지난해 임준영 선수가 던졌던 것처럼 길게 소화할 수 있는 또 좋은 컨트롤을 가진 투수기 때문에 성재현 선수의 복귀도 기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소개 안 한 선수들도 기사가 나온다면 바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존 전력들, 기존 필승조들 김대유, 이정용, 정우영, 고우석 이렇게 네 선수를 제외하고 추격조로서 쏠쏠한 활약을 펼쳤던 최성훈 선수라든지 새롭게 영입한 김진성, 또 진해수, 이렇게 지금 이 소개한 선수들 이외에도 이 선수들은 복귀 자원들이고 합류 자원들이지, 기존 선수들도 좋은 선수들이 많고 지난해에 이어서 또 불펜진이 또 좋은 역할을 해줘서 리드를 잡고 있을 때 안전하게 누가 나와도 지킬 수 있는 전원 필승조를 한번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